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현명한 투자자 지금 잠깐 읽었어요, 또. 이 책은 저희가 이제 P3에, PCM 스톡 리소스, 이제 투자 관련된 이제 교육을 저희 멘토님이 풀어주시는데, 그때 관련된 책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을 누가 썼냐면 벤저민 그레이엄이 진 책이에요. 현명한 투자자란 어떤 것일까? 제목부터가 되게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약본이 좀 나오거든요. 이 요약본을 읽는데 4가지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게 사업을 할 때나, 그러니까 사업과 투자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투자도 사업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우선 이 원칙이 중요한 게요. 투자도 사업도 세상이 되게 급변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들, 사람들이 믿는 것도, 그리고 또 되게 우왕좌왕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칙이 없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겁니다. 흔들리고 내가 아는 게 진짜 맞는 건지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아이 키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진로를 정할 때도 그랬고, 되게 우유부단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 의사결정이 제대로 잘 못하고, 또 의사결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든 것이 혼란의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건 원칙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도요, 이 방법 좋다, 저 방법 좋다라고 다 해보면요, 아이는 불안하게 큽니다. 왜냐? 엄마랑 아이랑 맞춰가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아. 그러면 아이는요, 아기 때 되게 불안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에서도, 투자에서도, 그리고 내 삶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 내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희 멘토님이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신 것 또한, 흔들림이 없기 위해선 이 세상에 막 엄청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원칙을 계속 저희 멘토님이 덩어리를 주시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삶에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그 원칙을 계속 쪼개면서도 또 그 원칙을 계속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걸 계속 경험을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원칙이,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투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투자의 영역을 배우고 있죠, 미리. 왜냐? 우리의 끝점은 결국에는 사업, 영업, 그 다음 넘어가는 건 또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의 첫, 스타트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되게 이 투자책을 읽는데, 저라는 사람도 주제 파악도 하게 되고, 그동안의 실수도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되냐? 앞으로 내가 이런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야 되는 거다. 라는, 또, 앞으로의 내가 붙잡아야 할 원칙. 이게 좀 잡혀졌어요. 제가 이 4가지를 읽는데, 내가 이걸 준수하면서 살았을까?
멘토님이 우리 제자들 중에 나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게 속한가?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원칙으로 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격 조건에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마인드로 내가 만약에 현명한 투자자, 우리 진짜 투자를 현명하게 하고 싶잖아요. 사업도 현명하게 하고 싶잖아요. 현명하게 하기 위해선 현명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현명한 건지. 근데 현명한 거에선 이제 원칙이 또 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안다면 그 원칙대로 우리가 제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한다면, 네, 안전마진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엔 결국엔 안전마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갖기 위함인데, 자, 그러면 뭐냐. 첫 번째 원칙은요, 자신이 하는 사업에 운영할 때 자신이 파는 자신의 그 상품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는 자신이 다루는 상품이 여기 읽을게요. 다루는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왜냐? 저도 사업가잖아요.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저의 하는 일을 명확하게 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 멘토님이 해주셨을 때 딱 짚어주셨는데, 그 짚어주신 걸 제가 또 제 것으로 확 느껴야 되고, 제 상품의 가치를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고객이 잘 전달되어야 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뻗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의 가치, 상품의 가치,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된대요.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이 제대로 알았을 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크립트를, 저희 이제 멘토님이 1대1을 할 때, 막 롤플레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진짜, 와 할 정도의 거의 스크립트라고 하죠. 그냥 이 소통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제가 읽어서, 그냥 그거 가지고만 고객을 상담을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그거 받아 적어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지? 처음엔 뭐 어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내게 되지 않고, 이게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멘트가 너무 어색하고요. 제가 하면서도 어색도 하고, 그리고 민망하니까 그게 전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깨달아서 이 속 안에서 느꼈던 그 스크립트, 그 멘트를 칠 때는 고객의 눈빛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왜냐면 저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목소리 톤,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스크립트를, 아무리 좋은 스크립트를 줘도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장인의 레시피를 가지고 초보인 사람이 그 레시피 그대로 했을 때 그 맛이 안 나는 것처럼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제대로 파악해서 그게 제가 느끼고 그게 맞아. 이게 이 사람한테, 이걸 하지 않으면 너가 정말 손해야.
라는 게 저 스스로가 점점 강해져야 돼요. 그게 됐을 때, 그리고 그거를 이 상품과 이 가치를 이 사람에게 혜택으로 전달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본인이 어, 혜택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력이 딱 들었을 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결국엔 사업 클로징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결국엔 그게 사업 이익으로 온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투자도 증권을 매매할 때, 정확히, 여기 보면, 증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이자와 배당을 초과하는 사업 이익을 여기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업과 투자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고, 두 번째 원칙은 두 가지에 충족되는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또 맡기기도 하잖아요. 뭐 직원을 고용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때, 뭐 프랜차이즈를 준다거나, 그러면 아무한테나 프랜차이즈를 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또 그 본사에서 그 하는 가치를 제대로, 그러니까 복제를 잘 해줘야죠. 그랬을 때 맛이 변화나 그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그 프랜차이즈라면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의 이름, 그 인식, 고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이미지와 원칙,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충족한 이제 사람도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리인의 실적이 충분히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해왔던 이력들을 보고요. 그리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대요. 이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당연히 유능한 사람이어야 하고, 거기에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확실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두 가지 원칙. 자, 정직하고 신뢰인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실적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칙이 뭐냐? 저는 여기서 여기 잘 안 보이네.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대요. 이게 저는 여기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적게 얻고 많이 잃을 위험한 많이 잃는 거.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많은 거. 안전마진이 적으면 실행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이 잃는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어, 투자로 봤을 땐 낙관론자 있죠. 저도 포함이 돼요. 낙관론자. 낙관론자는 적게 얻고 많이 잃는 건데요. 여기에선 숫자를 보라고 합니다. 확고한 숫자. 확고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위험이나 노출되는 원금, 내가 너무 이거 투자했을 때 지금 들어가는 거 적으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익이 빠르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증권, 아까 가치랑 저는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가치가 있는 회사는, 가치가 있는 증권은 뭐예요?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는 있으나 적게 넣어서 어차피 올라갈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원칙이에요. 세 번째 원칙. 그럼 네 번째 원칙이 뭐냐? 자, 용기 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왜 여기서 용기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많은 대중, 많은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대중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용기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서 실적도 나와.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대로 가야 될까? 원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원칙? 이런 원칙이 없다면 따라가게 됩니다. 무조건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 거기에 용기 있게 자신의 뭐예요? 감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나와요. 봐봐요. 그 사실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해라.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걸 읽는데 주제 파악도,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또한 어떤 거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경험이 굉장히 아프면서도 되게 찌질한 나를 보면서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고 또 이런 경험에서 또 어떤 관점으로 봐내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배우고 알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원칙이, 자, 용기 있는데 그냥 용기 있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래요. 근데 내가 만약 사업을 해보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업 또한 사람의 심리,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람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는 거, 내 보는 관점이 되게 통찰과 통합을 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어떤 자신의 지식이 있나요? 지식 없어요, 사람들이.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을 해야 하나요? 어떤 경험? 많이 돈도 잃어보고, 네, 사업도 해보고, 영업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돈을 잃었고, 어떻게 했을 때 돈을 벌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직접 경험해보면서 그게 쌓이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나라에서 어떤 회사 기업에서 정해져 있는 프레임에 내가 빠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뭐 트렌드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 숫자와 뭐 이런 것들을 기반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심리를 알아야 해요. 심리. 그러면 그런 걸 기반으로 용기를 내어야, 그냥 무식한 사람이 용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용기 있는 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 사실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냥 직감적, 감정적이 아니에요. 사실 근거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근거, 사실 내가 믿는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이 어, 자신이 또 믿어야 돼요. 와, 이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있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스간 대표님이 생각이 났고, 아이스간 대표님이 지금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길도 일반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그것까지 못 보고 떠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딱 아이스간 대표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데 뭐 당연히 쉽겠냐는 거죠. 어렵죠. 어려운데 보세요. 전화기 한 대로 하루에 만약에 뭐 2천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이 있다면, 그리고 뭐 한 달에, 하루에도 2천만 원인데 한 달에 뭐 1억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근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전화기 한 대로 내가 통화하면서 나의 시간, 내 시간, 내가 책 보고 싶을 때 책 보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더 가까이 있고, 같이 있고, 음, 오로지, 음,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생활할 수 있으면서, 진짜 안전마진이잖아요. 전화기 한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자영업자 대표님들도 굉장히 바쁘고요. 어제 통화했던 어제 콜드콜로 그 커피숍을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매장에 홀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배달을 하는 분이라, 뭐 오전부터 새벽부터 준비한다.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준비를 한대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요. 근데 진짜 그게 바쁜 거 없다기보다는, 어, 너에게 시간을 낼 순 없어. 근데 그게 그냥 대충 거절하는 것과 정말 시간이 없는 것과, 제가, 괜찮아요. 제가 10시도 11시도 퇴근하시기 전에 찾아뵙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다. 진짜 시간을 내기가 이게 뭔가 어떻게 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바빠요. 어, 초등학생인 저희 딸도, 엄마, 저는 초등학생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라고 말하는 건, 저 때는 되게 안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막 했었는데, 초등학생 4학년인 딸이, 엄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걸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전화기 하나로 한 대로 하루에도 월 1천만 원, 2천만 원을 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똑같이 월 매출 2천만 원 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직원도 고용하고 신경 쓸 거 많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거기에 매여서 바쁘게 버는 2천만 원과, 그냥 전화기 한 대로 제대로 배워서 소통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이 좀 제대로 노력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네. 아까 전에 말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이게 되어졌을 때 전화기 한 대로 집에서도 그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걸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저는 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그 길 또한, 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알려주는 대로 따라만 해. 바보, 톱니바퀴를, 기계를 만들어 놓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하나 틀려면서 그 틀림 속에서 배우고, 또 잘한 것 또한 잘한 거에서도 제대로 피드백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멘토님이 또 그 부분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네 가지의 원칙이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나마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아, 이 부분은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계속 생각을 해요. 매 순간 제가 딴 짓을 하고 있더라도,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이걸 위해서 주제 파악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마냥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하니까 하는 거죠.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더라도 정말 이제 제대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시간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건강한 거, 관계 좋은 거, 돈 잘 버는 거, 그 이후에 나중에 투자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이 진짜 어떤 것인지 그거를 계속 알아가는 거. 그런 훈련과 그런 세뇌와 그러한 언어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퀸즈 대학을 들으면서 오늘 또 확 와닿았던 게 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하려면 성공은 속도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는 사람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지금 당장 안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하고 계속 미루기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변하려면 그냥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했다가도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꼭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하더라도 또 지금 당장 인지가 됐다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이어트든 뭐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당장 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뭔가 걷는 걸 먼저 해야겠다. 그냥 당장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몇 시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당장 나가는 거예요. 만약 비가 와? 그러면 뭐 지하를 걷든 지하 주차장을 걷든 그냥 나가서 걷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네,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고 사는 원칙을 제대로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남들이 하는 그런 원칙 갖고 오지 마시고, 또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의, 우리는 어찌됐든 세뇌당해요. 어찌됐든 누군가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정보를 듣고 그걸 믿으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지식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세뇌당할 것이냐? 누구의 말을 믿고 나아갈 것이냐? 그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나의 무의식에, 나의 정신에 아무거나 정보를 주지 마세요.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내가 제대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